매일같이 목표 상승률 7%를 향해 달려가는 럭키세븐 시간이고요. 주식명가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미 증시는 휴장이었고 유럽 증시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하락 마감됐습니다. 우리 시장의 경우에는 3,000포인트 아래에서 대형주가 조금 부진했던 대신에 소외받았던 쪽은 강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정책에 대한 힘이 실리는 쪽들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한 주간 외국인 기관이 어떤 종목들을 가장 많이 담았는지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뭐니 해도 네이버, 카카오가 52주 신고가 경신이 나와서 어안이 벙벙했고요. SK하이닉스도 신고가 나왔고 삼성전자는 HBM3 납품에 대한 기대감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수 관련한 종목들,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원전, 전력, 그리고 고리 1호기 해체 심의를 앞두고 또 원전 관련한 종목들이 급등하는 흐름을 나타냈는데 지난주에는 위원님께서 원전 관련한 특집까지 진행을 해주셨고 이번에 코스피 시장 안에서 볼 수 있는 거 반도체, 원전 보면 될까요? 네. 거래소 구간에서는 외국인들은 LG CNS라든지 하나오션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기관은 카카오와 네이버 그리고 삼성전자를 매수를 했다. 어떻게 보면 소버린 AI와 이제 정책적인 측면 그리고 글로벌 수주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는 쪽에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게요. 특히 이제 거래소 기준은 전일자 외국인들이 3천억 정도 순매도에서 870억 순매도로 전환되는 오후장에는 매수에 대한 강도를 높이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조만간 3,000포인트를 상승시키는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주역은 바로 반도체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흐름이다라고 보는데 삼성전자를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사실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에게 HBM3E에 대한 판매, 세일즈 그리고 그 벽을 넘어서고 있는 모습 상당히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상승에 대한 동력 자체가 닌텐도2에 들어가는 GDDR7 이 칩셋이 이후에는 B30이라고 하는 엔비디아가 중국에 판매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에는 HBM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 그를 통해서 GDDR7의 탑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삼성전자의 성장, 상승에 대한 포인트이죠. 그렇게 본다면 삼성전자는 사실 좀 느린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본다면 삼성전자의 기판이라든지 아니면 밸류체인 쪽에 대한 니즈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의 집중도를 높이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건 6만 원 선이 아닌 6만 2천 원 선의 안착과 돌파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명실상부 지금 반도체의 대장이죠. SK 하이닉스 여러 번 강조드렸는데 목표 가격 24만 원 돌파 나왔습니다. 26만 원 찍고 나서 살짝 눌리고 있는데 목표 가격 27만 원으로 상향시켜드린 종목이거든요. 지금 반도체 탑픽 이제 글로벌 탑픽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종목 저는 목표 가격 33만 원까지 상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6만 2천 원의 강한 돌파가 중요하다 언급해 주셨고 SK하이닉스는 명실상부 이 시간에 반도체 주요 종목으로 언급을 해주셨는데 목표 주가였던 24만 원을 넘어서서 신고가 경신까지 나왔고 이제 다음으로는 27만 원 넘어서서 33만 원까지 노려보자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는 바이오, 화장품, 특히 APR 그리고 달바글로벌이 시총 공룡이 됐습니다. 성수기 맞이하게 되면서 어제 시장에서는 여행, 카지노, 그리고 최근 들어서서는 정책 힘 받고 있는 STO 관련한 종목들 강했고 웹툰도 어제 줄줄이 상한가 들어간 종목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에서 우리가 볼 쪽은요? 네, 에스테틱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하지만 국내 K-뷰티 그리고 에스테틱의 실적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점, 이전에는 미국과 일본 이쪽에 수출이 집중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인 유럽과 중동 시장의 공략과 그쪽에 대한 매출 확대는 원래 좋은데 거기서 더 좋아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는 제가 탑픽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인적 분할에 대한 노이즈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 60만 원으로 상향했던 것을 50만 원으로 하향하면서 비중 축소에 대한 전략을 좀 안내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에스테틱 부분에서 굉장히 강력한 성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비올 같은 경우도 상장 폐지, 자진 상장 폐지 이슈가 있죠. 추천드린 이후에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다가 이번에 13,000원을 찍고 나서 계속해서 12,300원에서 400원, 500원의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목표 가격 13,000원 터치, 사실 이 구간에서 파신 분들은 많지 않으시겠지만 12,500원 부근에서 매도하시면서 전략 매도하시면서 이제는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영 언니가 비올에 대해서는 12,500원에서는 수익 실현하고 종목 교체하는 의견 안내해 주셨고요. 저희 이 시간에 함께 썼던 종목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서 위원님이 정말 지속해서 원전 강조해 주신 덕분에 원도형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됐는데 지난주 이 시간에는 또 원전에 대한 특집 방송까지 진행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저희 오늘 시간에는 또 원전 관련한 종목들을 줄줄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우진 체크해 볼 수가 있겠는데 기관의 수급 괜찮게 들어오고 있고 어제 신고가 경신까지 나왔습니다. 5월 말에 안내를 해 주셨는데 상승률은 40%. 그렇다면 다음 목표 주가는요? 네, 우진 5월 30일 날 안내 드리면서 저는 단기적으로 한 10,000원, 11,000원에 대한 돌파를 조금 쉽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는데 6월 달 들어와서 특히 이제 어제 아주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보여줬죠. 이제 원전 해체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주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움직임이 탑을 먹고 있다라고 한다면 대형주 단에서는 우리가 매매할 것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데 중소형 단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저는 원전 관련해서는 우진이 탑픽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목표 주가 12,000원을 이번에 돌파를 했는데 제가 추천드렸던 자리가 바로 눌림목이 나타나는 5월 30일 날에 대한 공략 포인트가 이제부터 계좌를 좀 더 웅장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전략. 저는 우진 목표 가격을 12,000원에서 17,000원으로 상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럭키 7 시간이다 보니까 7이라는 숫자 위원님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이제는 12,000원에서 17,000원으로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도와주셨고요. 특히나 이 종목의 경우에는 오늘 많이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으로는 지난주 금요일에 언급해 주셨던 한전기술이 또 어마어마한 성과를 냈었죠. 한 주밖에 안 됐는데 상승률은 25%입니다. 기관이 무려 10거래를 연속 담아가고 있고요. 10만 원 아래에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 프리마켓에서도 잘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11만 원 넘어서고 있고요. 원두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우리 위원님 어떻게 보실까요? 한전기술 오늘 11만 9,700원을 찍어버렸네요. 제가 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속적인 상승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너무 부담돼서 잡기 힘들다? 그렇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한수원의 대장 노릇을 할 수 있는 한전기술이라고 하는 종목을 우리는 이제 입장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동반적인 성장. 특히 이 원전 섹터는 어떻게 보면 희비가 크게 엇갈릴 수 있는 그런 자리이다라고 감안한다면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대형주, 중대형주 아니면은 우량주 대장주 쪽에 대한 니즈를 더욱더 확대해야 되는 것.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장대 양봉이 나타난 이 구간 다음날 제가 추천을 드린 상황이고요. 장대 양봉은 우리가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상승에 대한 시그널, 그 산업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겠다라고 하는 것을 표출하는 것이죠. 이 구간 9만 원대부터 해서 지금 11만 9,700원 목표 가격을 12만 원으로 상향을 시켜드린 종목인데 목표 가격을 15만 원으로 상향을 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들고 아직 이 원전의 특히 SMR 부분은 아직 개화도 되지 않았다라고 본다면 이 3년 전에 우리가 보고 매수하지 못했던
전력기기의 흐름을 대변하는 그런 산업으로서에 대한 성장, 상당히 매력도를 높인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대장주 중에 탑픽 중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을 하니까 또 호가창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분명히 종목 점검이거든요. 위원님께서 기존에는 12만 원 목표가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벌써 12만 원 목전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목표 주가는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 도와주셨고요. 그렇다면 다음 종목으로는 또 비슷합니다. 한전 KPS. 이번 주 화요일에 언급을 해주셨는데 자리도 너무 예쁘게 안내를 해주셔서 5만 원대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6만 원대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또 목표 주가 7만 원 가나요? 네, 한전 KPS도 똑같아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공략을 하다가 한전 기술을 공략을 했는데 한전 기술이 과열로 인해서 3영업일 단일가에 들어가는 그런 자리였죠. 그렇기 때문에 한전 기술을 못 잡으신 분들은 이번엔 한전 KPS를 노리자라고 말씀드렸죠. 전일자 있었던 500조 시장의 원전 해체 시장, 감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안에서 원전 해체의 대장 중 찐대장은 바로 한전 KPS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적으로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추천드리고 나서 상당히 변동성을 확대했지만 전일자 정말 시원하게 6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돌파를 해줬습니다. 대장의 품격과 위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이다라고 감안한다면 목표 가격 6만 5천 원에서 7만 5천 원으로 상향하면서 지금 현재 대장의 흐름을 즐기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장의 흐름을 즐기면서 한전 KPS 점검 도와주셨는데 지금도 프리마켓에서 급등하고 있다는 점 체킹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지난주 이 시간에도 그리고 화요일에도 원전 못 잡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안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봤을 때 이미 위원님께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산일전기, 우진 그리고 상한가 나왔었던 D&D 파마텍, 여기에 더해서 원전 관련한 한전기술, 한전 KPS 모두 원전 관련해서 수익을 내주셨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중간에 한번 이렇게 D&D 파마텍으로는 75%대 상승률을 내주셨고요. 또 원전에서 기회가 있을까요? 아직도 원전을 잡지 못했다면요. 원전 관련주로 분류도 되고요. 이제 LNG 관련된 에너지 종목으로도 분류가 되죠. 오늘 안내드릴 종목은 눌림목을 공략할 수 있는 종목, 한택.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SMR 체코 원전 관련해서는 중요한 게 두산 에너빌리티와 CASK라고 하는 공동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자, 두산 에너빌리티의 추가적인 성장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면 공동 개발한 한택의 CASK에 대한 이 부각도는 가히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LNG 시장에 대한 확대, 특히 이제 일본과 미국의 272조 원의 LNG 사업의 그 체결은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이 산업 확대에 우리가 그 동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신규 상장 이후의 상승 그리고 상승폭 반납과 재상승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21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굉장히 잘 받아놓은 그런 자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일자 다시 한번 39,000원 돌파가 나타나면서 5일선과 21선에 대한 안착이 나타난 그런 자리이죠. 이 구간에서부터 욕심은 크게 부리지 않겠습니다. 1차 목표가 전 고점 언저리인 45,000원 안내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라인은 34,000원 잡고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공략주로는 한택 언급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45,000원, 손절 라인은 34,000원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공략주는요? 이제 LNG 시장도 좀 봐야 되는 그런 자리이죠.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과 일본의 LNG 계약,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LNG 선박에 대한 니즈를 더욱더 확대해야 되는 그런 자리. 자,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HD 현대 미포입니다. 커먼웰스의 950만 톤에 대한 FID 그 승인 여부가 이제는 거의 최종 단계에 다다랐다라고 하는 점과 그를 통해서 조선업황 안에서 이 LNG 시장이 LNG 선박이 170척에서
200척 이상에 대한 니즈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간 350만 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미국과 일본에 대한 일본의 LNG 계약, 그를 통해서 LNG 선박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렇게 본다면 HD 현대미포가 중소형 LNG 선박의 글로벌 탑 기업이다. 완전히 나홀로 독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임을 감안한다면 지금 현재의 가격적인 매력도 밸류적인 부담은 거의 없는 수준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HD 현대그룹의 SMR 시장에 대한 공략 포인트까지 감안한다면 HD 현대그룹 버프까지 기대감을 높일 수 있겠죠. 따라서 지금 현재 21선에 대한 안착 여부가 중요하겠지만 그 구간에서부터 조금 여유롭게 1차 목표 가격을 25만 원을 안내를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16만 5천 원 잡으면서 60선 지지 여부 확인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공략주로는 HD 현대 미포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